건강이 최고죠. 맞아요. 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데요. 아프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또 미리미리 예방도 하셔야 되고 평상시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맞아요. 자, 그래서 항상 모시는 분이 있죠. 혜성처럼 나타난 살아있는 대장금. 2025년 살아있는 대장금 한방포유의 박원정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니까. 괜찮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는 자주 들으셔서 지겨우시죠?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들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죠. 원장님의 안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자꾸 저희가 이쁘다, 그런 아름답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팩트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네. 아니 근데 정말 미모가 점점 뵐 때마다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시는데 혹시 집에서 이렇게 미용 침을 꽂으시나요? 할 때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요? 네. 아니 근데 네. 이런 미용침이라는 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죠. 미용침이라는 게 어떤 효과를 주는 거예요? 좀 간단하게. 우선은 이제 그 자극을 통해서 그쪽으로 이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우선은 이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침으로 찌르는 경우에는 네.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되고 네. 약간의 상처가 나기 때문에 이제 콜라겐 형성이 되죠. 아. 그로 인해서 이게 피부가 조금씩 탱탱해지고 네. 그다음에 주름을 완화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이렇게 좀 이렇게 혈액 순환? 예, 혈액 순환, 혈색도 좋아져요. 아.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인위적이지 않은 그쵸, 그런 그쵸. 이제 미를 조금 유지할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이제 어떤 빠른 효과, 그다음에 어디 특정 부위에 생긴 주름을 없애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 좀 빠른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시술 받는 쪽으로. 네. 그러면 해당 한방병원에서도 미용침 시술 이것도 하세요? 예, 간혹 하는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주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제 간혹 이제 뭐 영화 촬영이라던가 네. 어떤 뭐 광고 촬영 때문에 음. 이제 미국으로 오셨던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이제 곧 이제 영화나 이런 것들을 찍는데 조금 신경 쓰여서 조금 자연스러운 어떤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러니까 네. 혈색이 좀 더 좋아지고 하는 게 미용침이네요. 쉽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리프팅이 자연스럽게. 된다든가 이런 네. 부분에서 정말 탁월한 효과를 금방 기대하기는 힘들어요. 꾸준하게 관리하신 분들은 네. 얼굴이 좀 많이 안 처지고 네. 그다음에 조금 부드러운 그런 곡선들을 유지할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신기하다. 하지만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 네. 우리가 햇빛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쵸. 잡티 같은 것도 생기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좀 깨끗하게 해주고 혈액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약을 같이 복용하셨을 때는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아니 거예요. 오늘 주제는 사실 미용침이 아닌데 네. 이야기가 살짝 나왔으니까 그러면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요 밑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두턱. 예. 안색이 좀 안 좋아지게 되는 게 이렇게 검은 되는 건데 그런 그쵸. 것도 혈색이 돌면은 좀 좋아지나요? 네, 그래서 다크서클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순환에 조금 장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그 순환 장애가 특별히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진맥을 하거나 설진, 가령 혀를 보거나 네. 환자의 그동안 히스토리를 살폈을 때 네. 이 환자의 이제 어느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좀 진단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이제 약물 치료를 같이 진행할 경우에 이제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옛날에 어느 한의사분이 그러셨는데 이 귓볼 있잖아요. 요 밑에 여기를 자꾸 이렇게 자극을 주면 그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꼭 자꾸 찔러주면. 찌르면서 자극을 주면 얼굴이 더 슬림해진다.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이 귓볼 부분에는 보통 우리가 눈, 네. 그다음 목, 예. 뭐 이런 이제 뇌 부분에 혈자리들이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귓볼뿐만 아니라 이 전체 귀를 좀 네.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면 네네. 이제 뇌도 맑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다음에 잠도 잘 오고 이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완성되신 분들 다 다 귀 지금 잡고. 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볼뿐만 아니라 네. 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여기에도 이제 약간 물렁물렁한 뼈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뼈들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완화시키면 우선은 목이나 등, 허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편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또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만약에 수면이 조금 이제 좋지 않다던가 네. 아니면 어느 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하다던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귀에 있는 혈자리를
항상 자극하실 수 있도록 오. 이제 치료받고 가실 때 귀 쪽에다가 이제 특정 부위에 예. 이제 그리고 이침이라는 걸 붙여드리기도 해요. 근데 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그거는 네. 약간 이제 파스처럼 이렇게 작은 건데 붙여놓는 침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거기에 이제 침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 오. 이제 한약재 중에 왕불유행이라는 한약재가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그런 약효를 본다기보다는 그 모양이 아주 동그랗게 네. 아주 혈자리를 자극하기 좋게끔 생긴 그런 약재가 있어요. 오. 네, 그거를 이제 조그만한 테이프에 붙여서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되게 좋은 효과를 봤던 게 예전에 이제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디 이제 좀 멀리 여행을 갔어요. 네네네. 근데 여행을 갔는데 일행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취하셨었나요? 아니요. 그 피어리어드가 온 거예요. 아, 예, 마법에 예, 걸리셨구나. 마법에 걸리신 거예요. 빨갱이가 근데- 쳐들었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만해 좀. 아니 혹시 모르실까 아이 봐. 왜 그래 진짜 할머니도 아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 요즘 우리 언어로 어르신들도 그렇게 표현을 안 해요. 무슨 네. 소리야?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해를 넘어갈게요. 도와드리기 위해서. 예, 예. 네,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네네. 그 마법이 걸렸을 때는 네. 정말 한 2, 3일 정도를 네. 집에서 꼼짝도 못 한대요. 아, 너무 지금 아프셔서. 네. 심해가지고. 근데 마침 저희가 멀리 여행을 갔을 때 네. 이제 그게 찾아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친구는 데리고는 다녀야 되겠고 그쵸, 호텔에 그쵸. 혼자 있게는 못 그렇지. 하겠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이침으로 네. 이제 귀를 자극을 해서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가 너무 자극을 하니까 정말 네. 귀가 아픈지 예. 귀를 아프게 해서 여기를 잊게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랬었는데 예. 나중에는 이 친구도 모르고 네. 그냥 하루 종일 저희랑 잘 같이 다녔어요? 일정을 잘 이제 물론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렇겠지만. 않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네. 사람들을 따라서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상태가 아닌데 네. 그래도 한 3일 정도를 그렇게 이침 효과를 톡톡히 본 적이 있었어요. 즉시 효과가 네. 있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까띠님 있을 시계가 어딨더라라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포인트는 네. 평상시에도 요 귀를 위에서부터 맞아요. 아래까지 네. 그렇죠. 적당하게 마사지 해주시고 자극을 주시면 네. 몸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맞아요. 좋아진다. 특히 아. 우리가 왜 귀를 약간 위에서 아래 이렇게 길게 있는 부분을 약간 이렇게 접어보면 네. 접어보면 왜 유난히 그 뼈가 딱딱하고 굳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게 네,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말랑말랑하지 않고요. 네네.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되게 딱딱하고 그다음에 이 물렁뼈가 이제 굳어 있는 분들은요. 네네. 뭔가 목이나 등, 허리 등의 척추 부분이 안 좋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정상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 어떤 혈자리를 눌렀을 때 네. 크게 반응이 없거든요. 예. 근데 환자분이 이제 어디가 아프다. 근데 그거에 상응하는 혈자리를 눌렀을 때는 상당히 과민 반응을 보이세요. 이제, 귀 쪽이요? 귀에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이침을 놔서 네. 적당히 자극을 해주면 그래도 어느 이제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원장님한테 침수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 봐요. 네. 그래요. 원장님이요 손이랑 손가락 힘이 정말 좋으세요. 맞아, 박원정 맞아. 원장님이 네. 어깨가 뽀사지는 줄 알았어요.라고 하셨는데 이 집안 대대로 한의사 집안이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타고 태어나신 게 있습니다. 할아버님 때부터 한의사시잖아요. 아니요, 그죠? 아버님부터. 네, 아버지 때부터. 네. 자 오늘은 해성한방병원의 네. 박원정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에피타이저로 이야기 나눈 게 일단 귀였습니다만 미용침 얘기 나오다가 네. 귀 얘기 나왔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귀 마사지 매일 이렇게 해주시면 네. 건강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네. 해성한방병원을 직접 찾아가실 분이나 예약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네, 전화번호가요. 213 944에 0214 213 944 0214번입니다. 버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즐에 위치하고 있고요. 해성 한방병원을 검색하셔도 되는데요. 네. 213-944에 0214번으로 전화하셔서 아프신 데가 있으면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요. 원장님하고 얘기 나눠보시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원래는 준비해 주신 토픽이 중이염. 네. 중이염이 일단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중이염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귀 안에 생기는 통증을 말해요. 그렇죠. 염증. 예, 그래서 중이라는 것은 어떤 귀 안의 구조인데요. 우리가 보통 귀를 외이, 중이,
이제 내이 이렇게 나눠요. 네. 그러니까 외이라는 거는 바깥 부분인데요. 네. 우리가 귓바퀴 바깥, 이런 그죠. 부분. 바깥에서부터 보이는 귀부터 네. 그다음 고막까지를 우리가 외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막 뒤에는 이렇게 텅 빈 공간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중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내이에는 우리가 왜 달팽이관, 반고리관 이런 걸 들어보셨죠? 예. 네, 이 부분을 내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중이라는 거는 바로 외이와 내이의 중간 부분에 이제 약간 비어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데요. 네네. 중이염이라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중이 안에 염증 물질이 쌓여서 네. 그 안에 이제 염증이 나서 고름이 생긴다거나 아프다거나 뭐 이런 증상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저희 저는 예전에 중이염 걸린 적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네. 다행히 아직 경험한 적이 아, 없어서. 그래요? 예. 저는 막 응급실 가고 그랬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안 여기가 좋으셨어요? 막 띵띵 붓고 맞아요. 막 뜨겁고 네. 너무 아프더라고요. 건들기만 해도 아파요. 그러면 아니 건드리기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아파. 아파요? 아 네. 있어도 그냥 아픈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파. 어유 그러면 통증이 심한 건데. 네,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오셨을 때 이미 한쪽 귀가 빨갛게 부어 맞아요, 있거나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건드릴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네. 통증이 되게 심하세요. 네. 네. 원인은 그러면 뭐예요? 중이염. 아까 전에 이제 뭔가 쌓여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네. 우선은 이제 중이염의 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급성적인 원인, 그다음에 만성 원인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 보통 급성 원인은 우리가 감기 이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감기를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은 코나 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코와 목은 또 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관을 우리가 이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코나 목으로 이제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관을 통해서 귀로 침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생길 수 있고요. 보통 아이들한테 조금 많이 생겨요. 네. 감기나 이런 걸로 인한 중이염이 많이 생기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감기에도 좀 잘 이제 그 감기가 잘 낫지도 않지만 이 이관 자체가 덜 발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관이 길고 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관도 짧고 그다음에 두꺼워요. 관 자체가. 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은 이 관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수평면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네네. 감기에 걸리면은 그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귀로 침투할 확률이 높아요. 아이 때 네. 겪을 수도 있고 어른이 돼서도 근데 중이염증은 생길 수도 그럼요.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아요. 문지희님도 동우님 아기 때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라고 알려주셨고요. 아이비님이 질문은 저희가 요 이야기 마친 후에 네. 저희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증상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게 감기 때문에 걸릴 수도 있고 아기 때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요게 이제 증상들이 아까 통증이 있고 뭐가 또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귀를 이제 파고 나서 그게 온 거였거든요. 그랬어요? 중이염이. 네. 이거 귀 큐팁이나 이런 거 잘못 쓰면 네. 다치잖아요, 안에. 그래서 온 거였거든요. 저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급성일 수도 있는데요. 네. 또 만성적으로 귀를 막 습관적으로 파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귀 안에 뭘 계속 자극을 한다던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어떤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이에 쌓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쌓인 각질들이 원래는 또 이관을 통해서 잘 배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배출이 안 되고 거기에 계속 쌓이게 되면 우리가 이 각질들이 약간 동그랗게 진주 모양으로 네. 진주종이라는 그런 것들을 형성해요. 그 중이 안에서. 안에서. 어머.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런 중이 그 벽에 붙으면서 네. 안에 뼈를 파고드는 이제 그런 이제 염증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바로 완성적인 네. 원인인데요. 음. 증상을 보자면 우선은 염증이니까 귀가 아프겠죠. 네네. 붓고 아프더라고요. 아파요. 네. 그 다음에는 심한 경우에는 귀에서 진물이 난다거나 어. 노란 고름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되게 좀 악취가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정도까지 그거는 가면은 병원 가야 심하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그게 만성으로. 없어지는 듯 하다가 몸이 안 좋으면 또 생기는 거예요. 예. 맞아. 그 사람마다 네.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몸이 안 좋아지면 네. 뭐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그죠? 증상들이 맞아요.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바람만 불어도 코감기에 걸리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맞아, 약간 맞아. 비염이 있다거나 축농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네. 비염은 항상 있었는데 바람 부니까 코감기가 걸린다 이런 경우도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바람만 불면
목감기가 걸린대요. 네. 뭐 항상 말씀을 많이 하신다거나 뭐 선생님이나 뭐 이런 분들. 네. 그다음에 중이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뭔가 몸만 안 좋아지면 귀가 욱신욱신하면서 아파져요. 그런 사람들 네. 있더라고요. 환청 들리는 거는 중이염 아니죠? 환청? 약간 환청이 들려요? 귀 속에서 자꾸 진짜? 버플로라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가끔 가다가 중독 아니에요? 중독? 잠깐 뭔가 자꾸 버플로가 자꾸 들려요 귀 속에서. 여러분 근데- 야마바 가시길 바랍니다. 버팔로? 야마바나 페창가 가시길 바랍니다. 버팔로가 웬 말이에요? 이게 뭐지요? 원장님 게임이요, 모르세요? 게임. 그 슬롯머신. 그래요? 네, 버플로하고 외치는 게임이 네. 있어요. 그거. 그래요? 예. 네. 원장님 안 가보시는군요. 베가스 안 가세요 혹시? 아니 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좀 테이블 게임 하시는군요. 아니 원장님. 저는 이제 블랙잭? 겁도 많고 네. 그다음에 저는 항상 앉으면 잃는다. 네. 어디 아예 앉아도 안 잃는다 하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잘하셨다. 그냥 남들 하는 걸 주로 좀 구경을 하는 편이에요. 예. 네. 중이염증에서 그래도 여기 그 룸으로 하시는 버플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샨정님 동훈 씨 그건 귀신 쓰인 겁니다. 귀신아 불러가라. 그런데 비슷한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중이염 가려운 걸리면 두통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귀 염증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청력 저하 그다음에 귀 울림 그다음에 환청은 아니고요. 근데 이명 귀의 이명. 명목함 이런 거. 예, 네.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아하, 요런 것들 어쨌든 귀에 관련된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아이들 중이염에 걸리는 이유들도 준비해 주시긴 하셨는데, 요거는 원장님한테 혹시 아이들이 요런 중이염 증상이 있으면 전화하셔서 빨리 문의를 하셔서 빨리 나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반적으로 그럼 중이염의 치료는 어떻게 해주시는지 요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보통 우리가 중이염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양방으로 가게 되죠. 네. 그쵸. 이제 이거는 항생제 치료를 무조건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귀에다가 떨어뜨리는 항생제나 아니면 먹는 거, 주사약, 네. 혹은 이제 이런 뼈에 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서 이 염증 부위를 제거하는 그런 치료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방에서는 조금 틀리죠. 어허. 우선은 한방에서는 환자가 이 병의 진행이 어떤지 급성인지 만성인지를 먼저 나누는데요. 네. 우선은 급성인 경우에는 이게 풍열이냐. 그러니까 바람풍자에 이제 열자를 합쳐서 풍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생긴 거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판별해요. 그 이외에는 이게 조금 만성화가 돼서 이제 귀 안에 어떤 습열, 그러니까 습과 열이 만나서 생긴 거냐, 혹은 더 진행이 돼서 혹시 이게 습독해서 이게 이제 염증을 넘어서서 어떤 독성 성분까지 가지 않았느냐를 우선은 환자분의 증상과 네. 이제 증상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대표적인 거는 이제 한방 치료는 침이냐 약이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침 같은 경우는 이제 귀 주위의 혈자리들을 자극을 해서 네. 어떤 이제 국소적인 혈액 순환을 개선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 뜸을 또 같이 귀에다도 진행을 했어요. 뜸을 예, 떠요? 귀 근처에다가 뜸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 이제 온열요법을 통해서 어떤 면역력을 향상하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예. 시원하겠다. 저 뜸 예. 좋아요. 예. 뜨거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요즘 안 뜨거워? 그래요. 진짜 요즘 요만큼 해가지고 네. 옛날처럼 막 크게 해가지고 하지 않고요. 진짜 손톱보다도 작게끔 해서 하지 않아요, 원장이 요즘? 근데 그게 이제 효과는 좋은데요. 네.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네. 또 그 피부가 잘 아물지 않는 분들은 또 진물이 나거나 해서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열 치료를 위한 어떤 기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 안에 온도와 그다음에 시간을 이미 이제 셋업을 네. 해놨고요. 이제 침 주위에 그거 기계를 좀 놔주면 네. 온열 치료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뜸 치료도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바뀐 거네. 뜸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탈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죠. 예. 탈 수 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공포감을 갖고 그렇죠. 있는 좀 아이들이나 무섭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뜸 네. 치료를 좀 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네. 온열 치료나 아까 이제 말씀해 일반 침으로 네. 네, 귀 맞아요. 쪽 이제 주변에 맞아요. 이렇게 치료해 주신 방법이 있고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침 치료 같은 경우는 항염 효과를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이외에 그런 당연히 귀 통증 이외에 어떤 다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귀 근처에 있는 특정 근육들을 이제 자극을 해서 그 근육들을 이완시키면 조금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네. 한방이 참 신기하죠. 신기하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약간 바늘 그 침으로 이런 게 그러니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옛날엔 다 그렇게 치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실로도 막 진맥 보고 막. 아, 그거 사실이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궁에서 아니에요? 어이가 네. 그 실로 이렇게 왕비의 이 손목에다가 실을 대고 그걸로 해서 진맥하고 진맥하고 막 막. 네, 했잖아요. 그랬다고는 하는데 네. 저는 아직 이제 그런 경지에는 못 경지에는 이르지. 절대 이를 수가 없고요. 정말 이거는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이제 가능한지는 아직은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나도 오이가 보면서 가능한 거구나. 말도 안 되는 이것 정도면 거의 천리안 아니야? 이렇게 네. 보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정말 어떤 특정 분야에 네. 되게 예민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 중에 한두 분이 네. 어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정한 능력을 갖고 있는 특정- 네. 초능력이죠. 이 네, 정도면 네. 초능력이죠. 전문가분의 의견으로도 네. 그 말도 안 된다. 아,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세상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그쵸, 어떤 초현실의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타고난 것 같지는 않고 네네. 이제 아유, 뭔가 또 겸손까지 감독님은 하시고. 공부를 직접- 통해서 네. 요 해야 짚어주시고. 하는 경우고요. 네. 또 저, 네. 아니, 말씀하세요.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체열을 낮춰서 그런 염증을 떨어뜨려 주는 그런 약물을 처방해서 네. 이제 그리고 첫째는 염증을 떨어뜨리는데 주안을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네네. 네. 왜냐하면 이런 만성적인 귀 질환들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귀는. 네. 그죠? 이제 이 기관들을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발은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지만 심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뛰잖아요. 그쵸. 네네. 이거는 자율신경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 귀안도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항상 이렇게 통증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예민하고 그런 긴장 상태가 지속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런 자율신경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겠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런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그다음 면역력을 높여주는 치료를 같이 진행할 경우에 네.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군요. 혹시 뭐 이런 예방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이런 예방법도 혹시 있을까요? 코를 세게 풀지 않습니다. 네. 눈에 띄네요. 네. 코를 세게 풀면 중이염에 걸릴 수 있군요. 인프라 시원한데. 네. 이제 만성 중이염에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비염이나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요, 네. 코를 정말 세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콧물이나 이런 좀 불순물들이 그 이강을 통해서 귀로 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기 어머. 때문에 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예. 네. 그다음에 평소 우리가 뭐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네. 그죠? 그다음에 귀가 축축하지 않게 항상 건조하게. 아. 네. 아, 귀는 그래서 우리가 축축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샤워를 하고 나오면 귀를 간단하게 닦아주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막 판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아. 이렇게 이제 축축함이나 이런 부분만 없앨 수 있게끔 이제 건조하게 해주시고요. 네. 귀를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귀에다 귀도 말려? 대고 그냥 귀도 말리고 딘다.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윙 소리 들리고 이제 이러는 거죠. 네. 아무튼 너무 네. 과하게 귀를 파거나 네. 이런 거를 피하셔야겠고요. 네. 그 이외에는 이제 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 연주 같은 걸 하면 네. 이런 들숨 날숨을 계속 해주는 그런 악기 그쵸, 그쵸. 연주들은 이런 호흡기를 좀 강하게 해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비염이나 이런 중이염이나 감기에 잘 노출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네. 네. 예, 특히 이런 호흡기에 관련된 운동들은요,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이 유산소.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유산소 운동이면 어떤 거?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1시간 동안 천천히 걷는 운동보다는요, 네. 가능하시다면 네. 1분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거를 뛰어요. 추천해드려요. 아. 네. 천천히 오래 걷는 것보단 차라리 1분을 전속력. 전속력으로 한번 네. 뛰어봐라. 네. 넘어지지는 마시고요. 그럼요. 네.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면이에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30초를 달리던 우리가 1분을 달렸을 때 어때요? 숨이 막 숨이 엄청 헐떡 네. 하잖아요. 이때 이제 코, 귀, 네. 이 호흡기 계통을 단련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그래서 원래 가수분들도 하루에 뭐 3km씩 뛰고 막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단련을 시켜주는 그럼요. 거군요. 네. 아, 요즘 목이 뛰어가야겠다. 안 좋은데 얼마나 안 뛰어서 운동을 안 해서. 예. 뛰어가요 집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거. 네. 우리가 간접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가족 중에 누군가 흡연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흡연하는 그런 이제 주위에 간다거나 하는 거는 정말 그런
상당히 위험해 아이들한테는. 위험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이제 코에서 귀로 연결된 그 이관은요 항상 네. 선모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귀 안에 생기는 어떤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또 밖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계속 밀어내는 작용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런 담배 연기에 노출이 되면 네. 이 이관의 선모 작용이 문제가 생겨요. 집을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겠네. 세균 바이러스가 네. 이제 침입하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죠. 네. 오늘 해성한방병원의 박원정 원장님과 중이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질문들도 몇 가지가 있어서 일단은 요것만 짚고 바로 저희가 또 질문들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이염에 좋은 한방차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중이염뿐만이 아니라 몸이 더 좋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어떤 네. 역할이 있을지. 한약 중에는 우리가 항균, 항생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약들이 있어요. 네. 이 약은 바로 우리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리우는 약이에요. 네. 네. 그 이름은 바로 금은화라는 약제예요. 네. 금은화. 예, 이 약제는요 보통 열을 내리고 그다음 해독하는 해독, 그다음에 염증 질환에 네. 쓰는 그런 약제예요. 예, 그래서 그 약제 안에는 비타민 C가 충분히 이제 풍부하고요. 네. 폴리페놀이라는 이런 화학 물질이 들어 있는데 이게 항염증, 항산화, 항균 효과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폴리페놀 너무 좋죠. 그렇죠. 네. 금은화라고 하면 약재상 가면 받을 수 있어요. 예. 아, 약재장에서 바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오. 이게 이제 약간 노란색 빛을 띠는 말린 꽃이에요. 네. 예. 그걸 받아다가 어떻게 네. 차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선은 이제 한 2, 3g 정도를요. 뜨거운 물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우린 다음에 네. 네. 그걸 차로 드시거나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꿀이나 약간 대추 같은 거를 겸해서 드시면 또 맛이 좀 더 풍부할 수 있죠. 금은화라는 네. 꽃인데 네. 이쁘기도 하겠네요. 요거를 티로 드시는 건데 아. 요게 중이염에도 좋지만 여드름이나 피부 출압을 완화에도 도움이 돼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목 아플 때 감기 초반에 목이 아프시잖아요. 네. 그럴 때 이 금은화가 들어간 처방들을 우리가 네. 많이 사용을 해요. 아. 그래서 인후통, 중이염, 그다음에 여드름 트러블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그 세상엔 좋은 꽃, 먹을 꽃, 좋은 꽃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돼. 왜냐하면 알아야 아까 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이염이 생기면은 뭐 다른 병들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항생제가 처방이 되는데 그렇죠. 항생제를 못 드시거나 원치 않으신 분들은 네. 이렇게 좀 자연적인 치료법, 한방적인 치료법의 어프로치 원하시면 해성한방병원에 연락하시면 되겠고요. 네. 평상시에도 요 금은화라는 차를 자주 드시면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중이염, 귀에 좀 통증이 있거나 그 외에도 아프신 데가 있으시면 네. 해성한방병원 전화하셔서 보험 다 받으시죠, 원장님? 돼요. 예, 보험 다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좀 여성 한의사분 만나기 어려우시잖아요, 타운 안에서. 저는 그래서 해성만 가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마음 놓고 좀 편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거기에 또 맞는 이제 침술이나 이런 거를 워낙 잘해주시니까 네. 해성한방병원입니다. 전화번호가요. 네, 213-924-0675. 아, 이거 아니다. 213-9, 죄송해요. 944-0214. 213-944-0214. 원장님 집중력 높여주는 차도 있습니까? 침술이나? 있을까요? 있죠? 꼭 다시 갈게요. 써니 씨, 딴 거 말고 일단 그거부터 이거 치료. 해야 예. 되겠다. 안 되겠다. 집중력 향상 침이 또 있대요. 왜 예, 그러니까요. 예. 긴장해서 그래요. 긴장. 뭘 또 긴장을 해요. 예. 다 됩니다. 예, 다 되는 네네. 거예요. 예. 가겠습니다. 질문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원장님 중이염하고는 관련이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혹시 구강 장열감 완화나 치료도 가능하시나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내원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네. 구강 장열감이라는 거는 자결감. 자결감이라는 네. 건 뭐죠? 그러니까 입 안이나 혀 부분에 네. 어떤 이렇게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몸에 어떤 진액이 말랐거나 아니면 열이 침투되었거나 뭐 이런 등등으로 조금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환자분의 몸 상태나 그간의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봐야 진맥이나 되군요. 설진을 통해서 네.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미용침 어느 기간 시술을 받으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굴 근육, 피부 이런 효과를 보나요? 한국 가기 전에 한번 빨리 받아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네, 한번 미용침에 대한 세미나도 열어달라는 분도 계시고 진짜? 여성분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해주세요. 네, 미용침은 실은 제가 그러니까 네. 이제 시간상으로 막 충분하지가 않아서 네. 이제 잘 하지는 못해요.
네. 아, 오래 좀 걸리는구나, 이게 침술 네, 놓는 우선은 게요. 침 양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좀 미리 준비하고 처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좀 일상적인 경우에는 제가 좀 하지 못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음. 그 침을 다 놓지는 못해요. 네. 이제 간혹 예전에 저는 이제 약간 증상이나 어떤 질환 위주의 그런 네. 치료를 조금 하는 걸 이제 선호해서 미용이나 어떤 대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선호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어떤 이제 그런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 요청을 해서 네. 이제 제가 몇 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도 직접 해봤더니 네. 이게 효과가 하는 동안에 있어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효과는 있겠다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해서 네. 효과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환자분한테 그 시술을 해드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간상으로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서 네. 이제 하지만 또 뭐 기회가 되면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일반 저희가 맞는 아파서 맞는 침하고는 또 다른 네. 그쵸, 거네요. 그쵸. 보니까 또 네. 얼굴에 놓는 거니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조심하셔야 그렇죠. 되고 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멍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출혈도 조금 간혹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얼굴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조심스럽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어서 네. 이제 우리가 보통 진료 시간에는 잘 진행을 못 할 수가 하지만 없네요. 예, 이제 간혹 가다가 또 정말 막 필요하신 특별하게 분들. 요청하신 분들이 하는데 네네네. 이제 요런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인 어떤 계속 메인터넌스가 좀 필요한 경우이기도 약간 해요. 그 우리 방송 듣고 왔어요라고 하면은 또 네. 이렇게 좀 해주실 수도 있나요? 그래도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필요한데. 지금은 사실은 스케줄상 어렵다라고 예. 말씀해 주신 거니까요. 네. 네네네. 자, 아무튼 근데 미용침이란 건 있습니다. 네네. 네,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성한방병원 전화번호 2213-944-0214 944-0214고요. 구글에서 해성한방병원을 검색하셔도 박완정 원장님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원장님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